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래상근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1일자로 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광고가 쏙 빠져가지고 네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래 할 수 있나요? 네. 네. 출연료는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 없습니다. 네. YTN이 제일 지독합니다. 돌아다녀보면. 이해하세요. 네. 광고가 빠졌잖아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 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가 YTN의 간판 프로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사장님이 퇴근할 때 항상 듣거든요. 아, 정찬현 사장님이. 예. 네. 아주 좋아라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락 번호를 알면은 제가 별도로 출연료 섭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판문점에서 실질적인 3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사실 시간은 시간이 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하노이보다 더 오래 했죠. 1, 2차 정상회담보다 예. 더 오래 했습니다. 실질적 3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네. 정치권 반응부터 살펴봅시다. 네,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뭐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일단 홍익표 이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공식 논평을 내서 이 역사적인 남북미 3자 회담은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 통일의 희망을 밝힌 역사적인 만남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이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라면서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도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미가 한자리에 모여서 북미 관계 정상화에 큰 걸음을 내디딘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이다라고 환영을 했고요. 정호징 정의당 대변인 역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이 DMZ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 만남을 통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부분의 정당들이 기대. 네. 그 다음에 칭찬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만 비판하고 있습니까? 네, 뭐 자유한국당도 뭐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애둘러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도 뭐 미국 간 만남의 목표도 오로지 완전한 이 북핵 폐기에 있어야 한다라면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뭐 이런 뭐 중재자 평화를 위한 대화 등을 얘기했지만 이 상황은 오히려 악화일로다. 예. 이 미국 간 만남 역시 이벤트성 만남이 아니라 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자신 정당의 정체성을 안보에 강한 정당. 네네. 또 한미 공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정당 강조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또 본인이 직접 DMZ를 가겠다. 네. 그래서 북한의 최고 정상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거랑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 쪽의 이제 입장을 계속 이제 반영을 해왔던 그런 자유한국당이다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미국 쪽을 애둘러 비판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 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안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안보 국방을 챙기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서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고로 전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자유한국당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러리가 됐다. 문재인 패싱이다. 이런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빠져준 거다. 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들도 다 그랬고 이 조선일보 역시 뭐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빠진 거다라는 식으로 조명을 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좀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보고요. 초월회가 해동했다. 초월회는 뭡니까? 초월회라는 게 이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이는 일종의 정례 오찬 모임
입니다. 여기서 오늘 회의가 있었는데요. 관심이 가는 것은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랜만에 참석을 했어요. 예. 지난 아마 3월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넉 달 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 황교안 대표가 뭐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뭐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무조건 국회에 들어오라는 건 제1야당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회동에서 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면서 이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서 이 남북 국회회동을 비롯해서 한반도 비핵화,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뭐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여야 5개 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국회 북한에 이제 대표를 이제 파견하자 뭐 그런 식의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른 정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을 더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선거법을 다루는 심상정 정치개혁 특위위원회 위원장의 교체와 관련해서 1, 2당 간 합의로 정개특위위원장을 심상정 위원장으로부터 뺏는다면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제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무력화되고 실종된다면 국회 정상화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해당 정당의 양해 없이 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이 다수당의 횡포이고 상대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따로 이야기한 건 있습니까? 뭐 어떤 따로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진 않고 예. 있는데요. 일단 뭐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서 방북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뭐 다른 정당들도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남북, 북미 평화 시기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좀 봅시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실무진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겠다. 네. 뭐 3주, 2, 3주 내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2, 3주 내로 실무진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올해 안에 또 3차 정상회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뭐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 예. 네, 일단 어쨌거나 이번 뭐 7월 말에 더 미국 민주당의 뭐 대선 후보 토론회가 또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무 협상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을 신경 쓸 여력이 좀 없거든요. 뭐 선거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전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북한도 올해 안으로는 뭔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과실을 좀 따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좀 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영접 때 달고 있던 브로치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김정숙 여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착용했던 브로치가 있는데요. 이게 나비 모양의 청록색 브로치입니다. 이 민경욱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브로치를 언급을 하면서 예. 이 파란 나비 효과라는 이 성주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기록한 다큐 영화가 있는데 예. 이 성주에 거주하며 시위를 했던 그 김정숙 여사와 동명의 여성이 그 다큐 영화를 보라고 김정숙 여사에게 편지 그리고 참회 선물을 보냈다라면서 그러니 영부인이 이 파란 나비라는 것의 상징을 모를 리가 없다. 이 파란 나비는 북핵에 맞서는 사드를 반대한다는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청와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김정숙 여사가 그 파란 나비 브로치를 이유가 뭔지 밝혀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드보다는 북핵을 원한다는 뜻인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줘도 되는 권력을 우리 국민이 언제 이 대통령 부인에게 위임했는가라고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와 김종수 여사 혹시 반론이 있었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반론은 없었고 청와대에서 반론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좀 말도 안 된다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는 그 성주 주민들이 이 평화의 상징으로 만든 이 파란 리본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 사진을 비교하면서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민경욱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면서 김정숙 여사가 찬 이 나비 브로치는 김정숙 여사가 오래 전부터 착용을 해온 것이고 사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사드와는 관계가 없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찬사를 이번에 여러 번 보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박 2일 한국에 와서 공식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연신 김정숙 여사를 치켜 세우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를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 이 국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문 대통령을 잘 보좌하시고 또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앞서 진행했던 회담에서도 이 한국의 영부인께도 굉장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영부인께서는 활기찬 면모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호평을 했고요. 또한 29일 저녁 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연 만찬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엄청난 팬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서 내 자신과 미국을 대표해서 말하고 싶다. 이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청와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이 김정숙 여사가 워낙 이제 분위기를 잘 주도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멜라인이 네. 맞죠? 멜라니아? 멜라니아 여사가 그 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잘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 김정숙 여사를 만나고는 굉장히 좀 말을 많이 나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이런 면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아마 한국에 가면 김정숙 여사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과거의 인연이 아마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네요. 네, 좋은 인상으로 남았는지 계속해서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으니까요. 네.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채용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1일 이 숙명여대 특강에 가서 내가 아는 청년이 학점이 3점도 안 되고 토익이 800점도 안 되고 다른 스펙이 없다. 그런 스펙에도 대기업에 합격했다. 그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두고 청년 민중당에서 이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펙 없이도 입사할 수 있었다라면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는 의혹으로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에 어제 이 서울 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형사 6부는 김성태 의원의 자녀 KT 채용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이 아들 스펙 부분에서 거짓말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예. 그것도 그건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언론이 계속해서 관련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황교안 대표의 아들 딸이 이례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입사한 이후에 부친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자 이례적으로 1년 만에 입사부서에서 법무부서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와 검찰에서 연이 있었던 당시 KT의 정모 부회장이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이런 자신과 관련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좌파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언론 탓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결국은 본인의 실언으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청년민중당에서 고발을 한 것도 자신이 그런 강의 가서 그런 말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네.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것도 없다, 나쁜 일이 없다, 그런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볼 게 없다. 네. 예.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잇따른 실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알못이니 정알못이니 이런 비판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언론과의 대면 또 언론과의 브리핑 상당히 줄였다고요? 네, 요즘 좀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대변인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답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언론 접촉을 좀 피하다가 또 얼마 전에 이 자유한국당에서 좀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성 당원들이 좀 바지를 벗고 춤을 추는 일이 있었는데 예. 이거 관련해서 좀 비판이 있는데 좀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론이 좌파에 장악이 돼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유독 모질게 비판을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좌파의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네, 좀 이런 의문을 좀 낳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다시 국회 이야기 해봅시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죠. 네, 지난 28일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관련 회동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이 특위위원 한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주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이에 자유한국당은 뭐 조건 없는 전체 상임위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경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준다면 이 정개특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설령 정개특위를 자유한국당이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상정 위원장에 대한 교체는 확실히 지금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한 자리씩 맡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선거제도 개혁,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담긴 그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포기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불법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인 이 패스트트랙을 막으려고 했던 이 한국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이 면죄부를 주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정의당 관계자 말로 뭐 앞으로 민주당을 도울 일은 없다 이런 예.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미리 이야기를 했다, 아니다 이렇게 네. 설전이 오고 가는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이다. 좀 반응이 달라가지고 난감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미 정의당과 얘기된 것이라는 분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런데 뭐 정의당에서는 지금 재반박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당사자인 심상정 위원장은 뭐 사전 교감과 혐의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뭐 누구와 사전 교감을 했는지 사실이라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누구랑 교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는 좀 오해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밝힐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이 앞으로는 협조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앞으로 전국이 또 어떻게 될지요. 특히 지금 선거제 개편을 다루고 있는 정개특위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는 사개특위. 네. 민주당이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남은 거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됩니다. 경로가. 민주당이 과연 어떤 위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 사개특위를 포기하자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뭐 아무래도 이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니까 좀 걸리는 거고. 대통령이 공약인 것이고요. 네, 이 정개특위를 포기하자니 이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가 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좀 어렵고. 정개특위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거대 정당이 지금 같은 선거제도를 결국은 갖고 가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유지하려는 비판에 거 아니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뭐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국회 협조가 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좀 어느 하나를 포기하기도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하나는 선택해야 되니까. 네, 지금 하나를 선택하게 됐죠. 네. 네. 정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지금 뭐 사개특위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지금 예. 이상민 의원으로 알고 예. 있는데, 네. 그 자당 소속 의원이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네. 정개특위를 포기한다고요? 글쎄요. 그 뭡니까? 네? 등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어렵네요. 거니까. 네. 예, 진짜 지켜봅시다. 어렵습니다. 네. 어떤 선택할지. 우리 공화당 이야기를 해보죠.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 천막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형 화단을 설치했다. 일단 우리 공화당이 그 전에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철수를 시켰는데 다시 설치한 거잖아요. 네, 다시 그러다가 설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자진해서 철거를 했단 말이죠. 네, 뭐 서울시가 뭐 강제 철거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일단 우리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환영 행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다. 네, 서울시의 경고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예. 라는 말을 남기고 이 천막을 청계광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이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그 80개의 대형 화분을 설치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천막을 칠 수 없게 촘촘히 박아놨는데 예. 그리고 천막 설치 때문에 운영하지 못했던 광장 분수도 엊그제부터 지금 몇 시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천막을 재설치하려고 하면 그 대형 화단도 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공화당이 빼야 되는데 예. 인력으로 들기에는 불가능한 무게여가지고.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에서도 물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뭐 이번에 강제 집행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공화당 쪽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 우리 공화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다시 돌아온다라는 계획인데요. 예. 오늘 뭐 이제 청계광장에서 천막 당사에서 또 회의를 열고 이 조원진 공동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천막 당사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활동으로 이 언제든지 광화문 텐트를 설치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라는 예. 얘기였는데 뭐 언제 또 어떻게 설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이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안처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네. 우리 공화당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뭐 지역구에서는 아무래도 당선이 좀 어려운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뭐 혜택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도 사실은 지역구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뭐 홍문종 의원 그리고 뭐 조원진 의원 정도인데 예. 두 사람도 지역에서 상당히 좀 고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 함께할 그런 자유한국당 의원들, 즉 우리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많다 올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받기가 어려운 친박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지역구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 안대로 되라 이렇게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로 하게 되니까 권역별로 이제 대구에 좀 명단을 올려두면은 대구에서는 좀 승산이 있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의당 얘기 살짝 했는데요. 정의당의 자세한 입장은 잠시 후 3부에서 여영국 의원과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의원, 네. 정치의 계절이 와서요. 네, 네, 미안해요. 그렇군요. 정상 기자. 증언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